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도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예산안과 연계된 기금 운영 계획안을 먼저 심사한 후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1쪽 운영정칙입니다. 본 기금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 활동 및 시설 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0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2,040만 원입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재원 조성은 출연금 및 이자 수입이며 지원 기준은 각종 문화예술의 사업 주체로서 안성시에 거소를 둔 잣도는 단체입니다. 다음은 93쪽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2023년도 수입액은 13억 4,540만 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총 13억 4,540만 원으로 비용작성 사업비 2,500만 원이며 예치금은 13억 2,040만 원입니다. 다음은 94쪽부터 97쪽까지 수입계획,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팀장께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치금을 은행에다 넣어놓고 있잖아요. 네. 그거에 이제 개수하고 그다음에 연 이자율하고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입금 내역하고요. 그것 좀 해서 정리해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던 문화예술 발전기금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나중에 다 받아서 지금 다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기금을 할 때 기금에 대한 내용에 대한 사업을 공고를 하게끔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일정 기간이 돼서 그게 없어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매년 지금 공고가 되고 있는 거는 확인을 했는데 중요한 건 이분들이 이것들을 좀 더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각 부서라든가 아니면 각 단체에 기금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공고사항이 있으시면 물론 저희가 온라인으로 두기도 하지만 서면으로도 좀 보내주시면 다양한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첨언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기금에서는 지금 이제 성인지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넣게 되어 있는데요. 기금 운용 계획에 보시면 페이지가 안 나와 있습니다만 맨 뒤에 이제 성인지 기금 운용 계획을 보면 계획서가 20년도에는 이제 사업이 안 이루어져서 0으로 돼 있긴 한데 21년도에도 지금 안 나와 있고 22년도에도 지금 사업 대상자라든가 뭐 예산 구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정확하게 들어가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사업이 안 이루어져서 듣는 뭐 연도는 그럴 수 있는데 아닌 연도들은 다시 명수라든지 아니면 요거 남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한 번 더 체크를 한번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우섭 의원님. 네, 최우섭 의원입니다. 우리 기금의 지출 계획에 문화예술 저변 확대 공모 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네. 이거 관련돼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문화정책팀장 김정현입니다. 그 저변 확대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제 저희 기금 제 10조에
10조의 2호부터 4호까지 나열된 부분에 대해서 추진 확대하자는 취지로 저변 확대라는 단어를 좀 썼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사업을 구체적인 내용 있을 거 이 아니에요? 공모 사업은 이 기금은 공모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일단은 그 공모 사업 이렇게 지정해 놓으면 우리 그 안성시에 있는 예술인들이 여기다 공모를 해서 그 기금을 사용하는 건가요? 그 저희가 이제 그 공모를 하게 되면 그거를 단체든지 개인이든지 그분들이 그 신청서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청의 자격이라든지 그런 걸 저희가 확인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발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표 심사를 하고 금액 조정을 해서 어떤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정태근 의원님. 네, 정태근 의원입니다. 107조. 아니. 기금 운영만 하는 게 지금. 예, 죄송해요. 기금 먼저 여쭤봐야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네. 기금에 있어서 지금 현재 그 사업비 잡아놓으신 게 저희 주실 게 현재 저는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우리 지금 2,500만 원 그 공모 사업 이렇게 준비 일단은 잡아놓고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보니까 저희가 그 2017년부터 기금이 쫙 이렇게 연도별로 연차별로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융자성 사업비가 이렇게 들어간 해가 있고 2020년도하고 2022년도에는 그게 사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비융자성 사업비가.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 설명 주시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22년도에 지금 비융자성 사업비가 전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팀장 김정현입니다. 20년도에 이제 그 비융자성 사업비가 0원으로 돼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그때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집합 제한이 걸렸습니다. 집합 제한이 걸려서 국가적으로 중앙부처에서 행사나 뭐 그 모임 그런 거를 절대 금지하고 있었던 기간이라서 부득이 사용을 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지출이 안 된 해이고요. 그리고 2022년도에는 실제로 과거 민선 6기부터 이 조례에 대한 존치 여부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고 폐지를 권고하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올해 조금 이자가 사실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걸 사용하기가 상당히 부담이 됐었는데 저희가 이제 폐지에 대한 입법 예고를 했을 때 단체들이 이렇게 좀 얘기를 했고 또 의원 발의로 이게 이제 존치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그 올해도 사용을 못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제대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2020년도에 사용 안 하고 22년도에 사용을 안 하셨거든요. 근데 21년도가 2,8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22년도 올해보다 코로나가 더 안정적으로 되어 있지 않았었던 시기입니다. 근데 그때는 2,800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저기 18년 거부터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년, 19년, 그 다음에 21년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기배부해드린 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기부해드린 검토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팀장께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통은 의원님. 네, 정특원 의원입니다. 페이지 107조 문화예술 기반시설 관리에 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보니까 사업 위치가 안성시 문예회관, 향토사료관, 포도박물관, 자금미술관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포도박물관은 지금 그 포도박물관을 그쪽 주민분들께서 그것을 좀 부시고 그거를 좀 없애고 그 곳에다가 공원을 좀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주민 그 희망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지금 현재 거기에 이렇게 지금 현재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보수를 굳이 해야 되는지, 보수비가 5천만 원 잡혀 있어서 보니까는 쭉 되어 있는 게 포도박물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입니다. 포도 박물관에 대해서는 수리비가 책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세부 내역에 108페이지인가요? 네, 거기에 거기에 보면 보시면 보수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잡초 제거 비용 거기 제일 보시면 문화 기반 시설 보수비 이렇게 해갖고 가로 열고 문예회관, 향토사료관, 포도박물관, 자금미술관 이렇게 등으로 돼 있어갖고 5천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지금 현재 문화 포도박물관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보수를 꼭 해야 되는 건지. 문화정책팀장 김정현입니다. 이 포도박물관도 저희가 이제 관리하는 시설인데 실제로 이제 그 홍수나 긴급한 안전 보수비가 포함이 좀 산정을 해놓은 상태고, 저희가 매년 그 장마 때 되면 거기가 지하실이 다 넘쳐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응급 복구가 좀 필요하다라는 판단에서 포도박물관도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기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 보면은 공공운영비라고 돼 있어서 공공문화시설 유지관리비 거기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럼 포도박물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수비보다는 오히려 유지관리 그 새로운 계획이 아직 안 잡혀 있다면 유지관리비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0쪽입니다. 안성맞춤 모든 버스킹입니다. 모든 버스킹 중에서 여기 보시면 음식이라 해서 안성천 상생호프가 있습니다. 천변에서 상생호프를 하면 하천관리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버려지는 물론 이제 물을 많이 안 쓰는 이런 걸로 좀 하겠다고는 했지만 하천 관리에 좀 이제 반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과거에 이제 그쪽 하천에서 뭐라 그러죠? 이거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그 하천에서 보면은 품바들 와서 야시장 쓰고 이런 부분들을 하천관리법에 위반된다 해서 계속 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풍물단들은 한마디로 오면 안 되고, 지금 우리는 관에서 하는 거는 상생호프를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하천관리법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이제 좀
어폐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의 일관성이 없이 이거는 좀 먹는 음식이 아니고 공연 문화만 있다면은 이게 얘기가 됐는데 그동안 그 풍물이라든지 아니면은 야시장 뭐 이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일단 먹거리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하청관리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그동안 계속 막아오고 있었습니다. 계속 막아오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것을 이제 계속 상생 오프하겠다고 하는 것이 좀 안 맞다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시민들의 음주를 자칫 권장하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거기서 맥주 한 잔 마시고 저도 이제 호프 이거 할 때 이제 가봤는데 많은 분들이 거기서 이제 음주하시고 음주 감호하시고 그 이제 도로에도 보면은 포장마차도 나와서 그 이제 뭐 이렇게 막 생선 회 막 그런 것들도 판매하시고 막 그러시는데요. 아 과연 이것이 이 일을 하기에 먹는 것까지 이렇게 해주기에 적합한 장소일까? 이게 좀 이제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다른 버스킹을 한다든지 음악으로만 즐기고 이게 아니라 지금 이 호프가 좀 음주운전을 이렇게 부추기는 조장하는데 좀 일조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기 전혀 그런 문제는 문화정책팀장 김정현입니다. 요즘 최근의 트렌드가 실제로 이제 의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지만 최근에 그 문화의 트렌드를 보게 되면 전주라든지 안양이라든지 천을 중심으로 문화 행사를 진행을 하면서 이런 호프데이를 추진을 해왔고 오산천에서도 진행을 해왔는데 실제로 시민들이 얼마나 이제 호응이 좋았는가에 달려 있고 저희가 이제 안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렇게 좀 안전을 준수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했다는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이거 본 의원의 생각에는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겁니다. 시민이 하는 풍물장터는 버리는 게 오폐수고 관에서 하는 사업은 그러면은 약수물입니까? 거기서 버려지는 게 물을 전혀 안 쓴다고요?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버려서 버립니다. 하천으로. 그런데 하천 살리기, 녹조 없애기 이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지금 쏟아붓고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대고 이렇게 이 일을 하시려면 먼저 그 이제 문제, 식수 문제, 그 물을 쓸 수 있는 문제와 그 이제 오폐수를 버릴 수 있는 그 오수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먼저 준비가 돼서 그곳에서만 버리고 그 하수로만 빠지게끔 요것을 먼저 해놓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야지 관에서 버리는 거는 괜찮고 미니 가서 풍물장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거는 하천관리법에 위배된다 해서 못하게 하는 거 이거는 좀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질문 그냥 계속 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전통사찰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연등축제 지원으로 4천만 원이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연등축제 지원 4천만 원이 있고 이제 성남사 산사음악회 및 소원 풍등 날리기가 이제 신규 사업으로 1,5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연등축제 이렇게 이제 아마 내올광장에 저기 부처님 오신 날 석가탄신일에 내올광장에 이렇게 아마 하는 거 그 사업비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이제 쭉 문화관광 걸 다 봤습니다. 성탄절날도 혹시 하나. 그런데 지금 그거는 여기에서 뭐 목을 다르게 사업명을 다르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성탄 거는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성탄절날도 이렇게 지금 이 연등축제 하듯이 사업비가 어디 잡혀 있는지 좀 말씀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팀장 김정현입니다. 성탄절 기독교 연합회에서 2천만 원 보조금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좀 추경에 좀 반영을 하려고 세우지 않았고
있고 그 매년 성탄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거는 그러면 사업비가 뭐라고 여기 담겨 있습니까? 민간 행사 보조입니다. 제가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폈는데 연등은 보이는데 성탄은 없어서 부처님 오신 날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성탄절 이렇게 해갖고 그 해야지. 민간 무슨 행사 보조금 하면은 거기에 얼만큼이 담겨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좀 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좀 네. 저희가 그 하반기 그 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그 추경에 그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기독교 신자라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저 종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쪽에만 담겨 있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 이거 산사음악회 소음풍등 날리기는 다른 사찰과 형평성에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전통 사찰이라면은 함께 이런 게 같이 이렇게 내월광장에서 하듯이 이렇게 다 같이 하는 거라면 모르지만 그 사찰에서만 하는 부분으로 좀 진행되는 거는 다른 사찰하고 형평성에 좀 그런 문제점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취지 자체가 저희가 드라마 도깨비가 유명해지면서 거기에서 이제 풍등달리기가 나와서 그때 2018년도에 그 특별한 그 의미가 있는 거로 해서 처음 그 지원이 시작됐던 거고요. 그 뭐 차별 그런 부분은 그 특징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 지원해 주시는 게 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도깨비 드라마와 연관이 돼 있는 그런 산사음악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른 사찰도 드라마 한번 찍으면 해주시겠네요? 네? 다른 사찰도 네. 그런 거 연관된 게 있어서 신청이 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니, 해주지 말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이 다른 사찰들도 왜 거기만 해줬느냐라고 할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이제 어떤 과정에서 거기는 그런 혜택이 갔다. 이게 정확하게 명분이 있어야 그 얘기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기 189쪽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입니다. 그런데 경서남 잡가 정기 공연 신규로 잡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취지로 이렇게 사업을 세우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서남 잡가는 저희가 안성시 향토 무형문화재 제 4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무형 같은 경우는 그 정기 공연비 활성화 뭐 보존도 하고 활성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정기 공연비는 또 책정해 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저 여태까지 이게 지정만 됐지 책정된 적이 없어서 저희가 올해 처음 반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자, 이게 제가 이제 그 문화 마지막 질문입니다. 193쪽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체육이라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전통 향교 및 서원 전승 보존입니다. 보면은 이제 그 전통 향교 서원 재래 체험이 사업비가 잡혔습니다. 3천만 원이. 요거 신규 사업입니다. 향교 서원 재래 체험을 하는데 접근성이 조금 더 향교 서원에 가서 한다는 장소가 거기 말씀하시는 거 혹시 아닐까요? 부회장님, 그 장소는 그 향교선의 그 현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접근성이 거기가 보면은 접근성이 좀 많이 떨어지길래 지금 그래서 접근성이 조금 더 용이한 곳에서 그 재래 체험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접근성이 많이 거기는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학생들이라든지 뭐 좀 체험 행사
하기가 좀 접근성에서 많이 떨어진다고 좀 판단이 돼서 예, 말씀을 드렸거든요. 부회장님, 이 내용은 저희가 외부 행사 업체에다가 그 맡겨서 하는 행사이고요. 그래서 그 차량 지원이 가능한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그 차량으로 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저희가 옛날 전통을 그 어른들만 할 게 아니라 그 현장에서 어린 학생들부터 그런 걸 체험을 하고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걸 프로그래머해서 그 현장 학습의 일환으로 저희가 미리 신청을 받아서 그 차량까지 지원이 가능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부의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에 새로 잡혀 있는 사업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기던 신성 선앙당 재앙이 있습니다. 사업비 1,2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혹시 이거는 저기 선앙당에 재앙을 올리는 거 과거에 이제 우리 조상님들이 그 우리가 유교 문화 아닙니까? 유교 문화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나온 것 같은데요. 이게 자칫하면은 무속 신앙을 우상시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재팀장 임근혜입니다. 도기동 산성 선앙당 재향은 마을 의례로서 전통적으로 계속 지내왔고요. 안성에 있는 많은 마을에서는 마을 의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을 의례가 꼭 무속은 아니고요. 이 재향의 대부분은 유교식 제례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신 자체는 이제 뭐 무속이든 어쨌든 전통 마을 수호신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지 어느 특정 종교다 이런 차원으로 접근할 수 없는 문제고요. 1,200만 원은 아니고 120만 원이고요. 예, 120만 원이네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선앙당이면은 지금 무속이 아니라고 하는데 저희도 유교 문화에서 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이제 그 어디죠? 저희 동네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하는 부분들을 보고 자랐습니다. 보고 자랐고 이게 이제 우리의 문화다. 이제 옛날에 유교 문화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또 반대로 이제 자칫 이게 이제 우상 숭배시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이런 우리 관에서 이 부분을 그 사업비로 선앙당 재향 사업비로 좀 잡는다는 것은 오히려 그게 제가 저기 보는 위원회 생각에는 그냥 전통 문화예술 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그 향교에서 요런 사업 해가지고 향교가 이제 진행을 했다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딱 이름을 그냥 아예 명시를 해버리니까 이게 어쨌든 선앙당에 향을 올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 조심스러운 부분이 좀 비쳐서 네,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호섭 의원님. 네, 최호섭 위원입니다.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문화시설 안전점검 수수료라고 돼 있어요. 그거하고 공공조형물 전수조사 수수료 이게 어디로 나가는 거죠? 이거는 수수료면 이게 뭐 대행해 주는 건가요? 저희가 공공조형물 전수조사를 실제로 정리된 일관된 게 없어가지고 이번 기회에 공공조형물과 건축 미술 작품이 있습니다. 10,000평방미터 이상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 사업을 할 때에는 미술 작품을 하도록 돼 있고 그거에 대한 정기 점검을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미비해가지고 전산화 작업까지 해서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좀 위탁비식으로 수수료를 세웠습니다. 전산화 작업까지 같이 하시는 거라고요? 네. 네. 저희가 전산관리 시스템이 이게 없어가지고
저희가 전산화를 해서 공공조형물하고 미술품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위탁을 주시겠다는 얘기죠? 예. 예. 행정사무감사에서 예. 그 공공조형물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을 받은 바도 있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아까 김정현 팀장이 얘기한 것처럼 그 조형물 또 그다음에 미술작품 아파트에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조형물들이 있습니다. 네네. 법적으로 그런 것을 총망라 조사를 해서 전산화를 해서 그 지적하신 바대로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그 사업비입니다. 이거 위탁업체 선정됐어요? 아니요, 아직 지금 계획만 잡아놓으신 네, 거죠? 계획만 잡아놓은. 그 계획서 좀 자치해 주세요. 그러면 이것도 계획 수립을 해야 되고요. 아직 안 된 건가요? 네, 예. 예산만 이게 예산이 지금 편성이 세워서? 돼야 이제 저희가 예, 구체적인 사업을 계획하겠습니다. 네네네. 저 그리고 우리 그 안성천 자금미술관하고 우리 인건비 부분에서 안성역 스테이션 100 매니저 요거 2개 있어요. 이게 우리 안성천 그 미술관에 상주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작은미술관 결 갤러리에는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매니저가 기간제로. 있어요? 네, 예. 상주를 해서 저희가 올해는 19번의 작은미술 개최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그 내방객들한테 이 설명할 수 있는 큐레이터 형식의 그 매니저를 지금 두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계신다고 하는데 본 사람이 별로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정위치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안성역 스테이션 100 매니저는 이거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거죠, 이건? 저 잘 모르겠는데. 그 이거. 부분은요. 예. 지금 저희가 진행을 작년부터 지금 현재는 실시 설계 중인 사업입니다. 스테이션 100이라고 해서 영종봉 스카이가든 예전에 그 기차의 흔적인 교각이 있었던 자리에 네. 교량이 놓아졌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기차 길의 흔적만 복원이 돼가지고 실제로 그 메리트가 없어서 거기에 이제 기차의 플랫폼을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제작이 완료가 되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입니다. 이건 신규예요, 그러면? 신규입니다. 아직 사람은 아직 안 뽑은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그 사업이 완료가 돼야 좀 뽑을 수 있는 그래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하고 좀 더 들어가서 요것도 좀 여쭤볼게요. 우리 저 안성맞춤 문화살롱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예, 이게 지금 어디 있는 거죠? 의원님 그 안성마천 아트홀, 아트홀? 네, 그 4층에 보면은 그 가운데 브릿지 공간이 있습니다. 예. 그 거기에 저희가 도비 공모에 당선이 돼서 그 설치를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알겠고요. 요것 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8페이지에 우리 안성시 문화상 상패 제작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이건 또 40만 원에 6개 부분이라고 하는데 1개 부분이면 40만 원이 이게 상패 하나는 아닐 거 아니에요? 이제 한 개입니다. 한 개예요? 한 개 그 6기로 왜냐하면 문화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이 6기로 만들어 가지고 그 한 개의 단가입니다. 오, 이게 점점 우리 이게 상패 제작하는데 가격대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예. 좀 과하지 않나요? 240만 원이면? 아니 그 6기가 네. 당초에 조금
저렴했었는데 실제로 좀 단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저희가 40만 원 계산했습니다. 뭐 제가 보면 좀 과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네. 거고요. 알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좀 간단하게 질문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그 체육 관련돼서 우리 민간 체육회가 지금 발족이 돼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그 의미는 제가 보면 이 그 시하고 원래 이제 체육회장이 그 민간 체육회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잘 아시겠지만 시장이 회장을 뭐 하는 역할을 담당을 했었고 관리는 이제 상임 부의장 정도로 해서 좀 진행이 되다가 지금은 어떻게 됐든 민선 체육회장이 발족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어떻게 됐든 체육회를 정치적으로 독립을 시키고 그 관련된 사업을 좀 추진하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지금 보면 대부분 다 올라와 있는 것도 다 시장기 대회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중복돼서 지금 대회를 치르고 어떤 데는 2번도 했다가 막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저희가 이런 부분은 아마 그 이게 수정이 안 되면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뭐냐면 이거는 법에도 취지에도 안 맞아요. 지금 시장기 대회가 존속하고 있는 거는. 그래서 협회장기로 바꾸든지 예산을 신청을 하지 말든지 해야 됩니다. 이거는 조금 고민하셔서 수정 예산을 제출하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공식적으로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국장님 의견 주실 거 있으시면 주세요. 이거 관련돼서. 지금 저희뿐만 그런 게 아니고 뭐 경기도도 도지사기가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는 시장기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될 것 알고 같습니다. 있는데 지금은 좀 바꿔야 되는 부분이고 바꿔나가고 있는 중인데 여기도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있다고 해서 그렇게 이렇게 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걸 수정 예산을 할 건지 예산을 안 받으실 건지 결정을 하시라고요. 자, 그리고 38페이지에 요거 좀 관련돼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장 운동 경기부 운영비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소프트 테니스 인건비, 운영비, 그다음에 이제 요 관련된 좀 자료를 좀 상세 자료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도대체 직장 운동 경기부 어떻게 지금 진행되는지를 좀 알아볼 수 있게끔 이렇게 보니까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네네. 그리고 더해서 시민축구단 운영비 관련된 내역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자료를 좀 제가 좀 많이 요청을 할 건데요. 보시면 우리 그 공공체육시설 보수 및 보강에서 요 시설비가 우리 주민참여 예산 한 거 제외하고 인조 잔디구장 유지 보수까지 요 금액 있잖아요. 국민체육센터 시설물 정비공사, 소프트테니스 시설물 정비공사 요 관련된 좀 구체적인 내용들 내어 있는 그 자료를 좀 볼 수 있게 좀 확인할 수 있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요건 저기 주민참여 예산 밑에 빼고. 예. 그리고 46페이지에 우리 그 서안성 스포츠파크 조성 사업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잡혀 있는 거는 50억 잡혀 있어요. 요거는 지금 올 안으로 50억이 다 사용되는 건가요? 네, 올해는 저 설계를 내년까지 초에 마무리하고요. 이제 그 보상비로 토지 보상비로 50억을 책정해 놓은 50억? 겁니다. 예. 보상비? 네. 이건 올해 안으로 다 집행하실 예, 거죠? 내년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아니 뭐 이거 보상비가 또 다른 용도로 있다가 이거 안 쓰고 하면 또 신속 집행이나 뭐 이런 거에 염려가 돼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조정 안 하셔도 상관없는 거죠, 이건 50억 다 사용하실 네. 수 있는 거죠. 예. 그거 하고 우리 안성 해피투어라고 6천만 원 좀 잡혀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요? 혹시? 예, 47페이지. 47페이지. 예산 이 예산 설명서요? 이거 나 잘 모르는데 이거. 관광팀장 네, 네. 김종형입니다. 예. 해피투어가 좀 늦었지만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예. 지금 저희 장애인 단체하고 보훈 단체 그리고 여기 안성 다문화 센터에서 또 아동 그룹, 홈 그룹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예, 있어요. 예. 요거는 버스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택시로 하는 거예요? 저희 관내 여행 업체를 신청을 받았고요. 예. 14개 업체에서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그분들이 운영하시는 버스가 있고요. 예. 또 관내 전세버스 업체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운영은 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 둘레길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48페이지고 여기는 가만있어 봐. 이거 경기 둘레길 관리가 251페이지인가요? 이거 맞나? 예. 이게 혹시 경기도 자금 둘레길 유지 관리 돼 있어요. 1,000만 원이. 근데 이게 경기도 자금이 예전에 있었지 않았어요, 이거? 네, 관광팀장 김종영입니다. 네네네. 저희가 처음에 2년 전에 이거 시작할 때요, 5억 8,8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었고요. 그게 시비가 도비가 30%, 시비가 70%, 예, 그렇게 책정돼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예 안 나오는. 지금은 이제 저희 100% 시비입니다. 100% 시비로 예.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요거 또 한 가지 더. 관광 49페이지니까 우리 49페이지 저기 보면 관광 지원센터 운영하고 관광 박람회 홍보관 운영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 어디에 있는 거죠, 이거? 관광 지원센터? 네, 예, 관광팀장 김종영입니다. 예. 저희 안성 관광지원센터는 이쪽 저희 시외버스 터미널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원센터는. 그리고 그 안에 지금 저희 직원 한 분께서 예. 근무하고 계시고요. 전화 유선 받으시고요. 또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저희 안내 책자 내지는 관광지 홍보를 하고 계시고요. 1년 평균 따지면 전화나 방문하시는 분이 한 7,000명 정도 됩니다. 유선하고 직접 오시는 분들이. 그리고 네. 그 홍보관 같은 경우에는 네네네. 저희가 이제 문광부나 예. 또 경기도나 아니면 대한민국 중앙 여행자 협회에서 1년에 한 번씩 뭐 진행하는 그 홍보 행사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킨텍스나 그런 데서 하는 행보 운영이고요. 작년에도 내 나라 박람회 할 때 저희가 참관을 했습니다. 올해도 내년에도 할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네. 홍보 부스를 킨텍스나 이런 데서 그렇습니다. 우리 저희 홍보관을 네. 운영하는 비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올해도 운영하시나요, 이거? 올해 내 나라 박람회 참여했었습니다. 9월 달에. 9월 달에 하시는 거고? 그러면 내년에도 하실 생각이세요? 예, 내년에 할 겁니다. 그 관광지원센터 운영하는데 거기 그러면 직원 상주하고 있어요? 예, 현재 임기제 공무원 한 분 계십니다. 임기제 공무원 한 분 계시고요? 하는 일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이거 더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봐도 되겠죠?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황윤희 의원님. 그 105페이지 설명서요. 향토사료관 위탁 운영하실 예정이신데 이거 동의 받으신 내용일까요? 이 향토사료관 같은 경우에는 문화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문화원법과 민간위탁 관련해서 갱신을 할 때에는 동의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전 동의를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동의사항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 109페이지 작은 미술관 그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혹시 그 연간 방문객이 얼마나 될까요? 그 집계는 저희가 이제 일주일에 뭐 100여 명이 넘지만 그거를 집계해서 의원님께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일단 100여 명은 넘는 건가요? 네, 예. 이게 올해부터 운영했던 건가요? 작년 5월 1일 개관을 했습니다. 그게 문체부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네, 국비로 조성된 건물입니다. 국비 조성이고요. 네. 예,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얼마나 방문객이 있나 이런 거 좀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문화도시 2.0 조성 사업이라고 사업비가 꽤 되고 용역 요번에 공모 대응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을 하시는 거죠. 그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데 네. 이거 구체적인 자료 같은 거 어제 주신 것에 있었던 건가요? 어제 드린 자료에 뭐 운영비라든지 그런 거는 구체적으로 드리지는 않았고요. 네네. 핵심적인 사항들만 네. 뽑아서 이렇게 드렸던 사항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요구를 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모에 선정되면 국비를 얼마나 따오는 건가요? 국비가 최대 200억입니다. 이거 몇 년에 걸쳐서 내려오는 네, 예. 거죠? 5년에 걸쳐서 200억인데요. 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4년에 걸쳐서 200억까지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을 진행하는데 공모를 위해서 그 밑에 이제 여러 가지 행사들 문화기획자 양성이나 해봄학교 시민기획자 양성이나 크리에이티브 랩 파일럿 사업 이런 것들을 이 공모 응하는 것과 동시에 이런 사업들을 다 같이 진행을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화도시가 저희도 이제 준비한 지가 크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단순히 사업계획서를 만드는 데 그치는 사업이 아니고 네네. 이 과정들을 하나하나 프로세스를 만들어가고 앞으로 5년을 어떻게 해갈 것인지에 대한 시범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다양하게 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런 시범 사업을 진행을 해야 그 공모에서 좀 가점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기초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나중에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124페이지 안성문화도시 찾아가는 음악 산책이라고 있는데요. 어쨌든 천변에서도 여러 가지 행사들이 이제 계속될 것인데 이것은 그 올해 10회 정도 찾아가는 음악회라고 청년 예술인들의 예술활동 기획학대라고 적어 주셨는데 그러면 요거 공연 형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네, 문화정책팀장 김정현입니다. 이 부분은 음악산책 같은 경우에는 인디밴드 가수들이 출연을 하고요. 공연 형식으로 작은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디밴드는 저희 지역 출신이 아니고 외지의 밴드 예술인인 건가요? 거의 대부분이
지역 예술인은 아니고요. 네네. 이게 이제 그 입찰을 봐서 그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네네. 그 횟수를 충족해서 10회 공연을 하도록 아. 계약을 하는 사항이라서 이게 보조금이나 그런 거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아, 이게 그러면 기획사 같은 데서 들어오는 거겠네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문화산업지원 이 127페이지 상폐 제약에 대해서 이제 줄곧 여기서 이제 의회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제 의견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상패가 다 같은 상패가 아니어서 어떤 공로패가 있고 표창패가 있고 건물 지었다고도 상 주고 잘 지었다고 상 주고 봉사했다고 상 주고 뭐 여러 가지 상의 종류와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 상패의 가격을 일괄적으로 좀 통일시켜라 이런 얘기들은 너무 좀 그 폭력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저희 의회에서도 상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가격을 올렸는데 문화상 같은 것들은 얼마든지 40만 원짜리 6.15 만들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상패의 가격이 뭐 가치를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이 다양성의 사회에서 상패가 똑같은 수준의 그런 상패에 저도 그런 걸 똑같은 상패를 받고 싶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그런 거는 좀 문화 시민 사회의 자율성으로 좀 남겨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 의견입니다.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197페이지에 보시면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가 있는데요. 이 각종 대회 개최 및 전지 훈련단 유치를 위해서 홍보물 제작 구입을 올해도 1,000만 원, 내년에도 1,000만 원인데 이 성과가 좀 있었을까요? 예, 저 체육행정팀장 한지혁입니다. 이게 저희가 훈련을 가거나 훈련을 오는 선수단한테 저희가 이제 홍보물 뭐 약간 감독님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유치하기 위해서 뭐 유기 선물 세트 그러니까 뭐 수저 정도 이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안성의 전지훈련을 많이 오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정구라든지 테니스 같은 코트가 전국적으로 기준했을 때 경쟁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 위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유치 마케팅을 하고 있고요. 성과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 유치 마케팅 차원인 거고 성과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224페이지에서요. 이 시설 유지관리에 이게 시설관리공단과 겹치는 지점은 없는 건가요? 네. 체육시설팀장 서건입니다. 일단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지관리하는 그 세워져 있는 예산은요. 긴급으로 요하는 이제 소규모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거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이제 큰 100만 원 이상짜리의 유지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 긴급을 요하는 소규모이시고 기본적으로는 문체과에서 체육시설 같은 거 관리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요. 어쨌든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 지원비, 뭐 도지사기 대회 출전 지원비 뭐 400만 원, 시장기 이런 400만 원 이런 게 있는데 출전 지원비가 어떻게 사용이 되고 누가 사용이 되고 출전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 체육행정팀장 한지혁입니다. 이 지금 출전 지원비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그 안성시를 대표해서 나가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경기도지사기 체육대회 아니면 경기도 체육대회, 경기도 생활체육대 출전 이런 식으로 도단이나 아니면 전국체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대표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기본적인 유니폼, 용품 그리고 뭐 식비라든지 이제 버스가 필요하면 버스 임차비 이런 위주로 저희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 대표 선수들은 프로는 아닌 건가요? 그 출전하는 그 대회 성격마다 엘리트 대회가 있고요. 아, 생활체육 대회가 있습니다.
아니면 또 장애인 대회가 있고요. 그래서 그 성격에 맞는 분들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아, 그러면 비중이 어떤가요? 엘리트 체육하고 생활체육 대회하고. 뭐 비율을 정확하게 나눠보진 않았지만 생활체육 출전하는 쪽에서 더 많은 규모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생활체육 대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일상적으로 다른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생활체육인 것처럼 배드민턴을 뭐 매일 저녁이나 주말에 하고 이런 대회에 참가할 때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이거는 매년 이렇게 거의 일괄되게 지원을 하셨던 것이고. 네, 맞습니다. 매년 동일한 대회가 거의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산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산이 뭐 증액된 부분도 별로 없는 거죠? 네, 없습니다. 다른 지역들도 다 이렇게 지원을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네, 근데 맞습니다. 저 아까 그 최우섭 의원님이 뭐를 결정하라고 하신 건지 제가 이해를 못해서. 최호섭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 저는 이해하기로는 지금 대회 이름이 네. 이제 뭐 시장기 대회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좀 이렇게 좀 다르게 할 수 없냐라는 의미로 받아들였고요. 예, 저는 그 뜻으로 아까 받아들였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의원님 어디 가셨지? 아, 시장기 이름을 바꾸라는 거는 시장기를 빼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건 아직 저희도 검토해 보지 않아가지고. 전혀 생소한 얘기여서 네, 이따가 오시면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런 출전 지원비 같은 것들이 시를 대표하는 선수면 대표하는 선수 아니면 생활체육 선수들이면 일반인들 중에서 그 좀 잘하시는 분이어서 선발되신 분들이 1년에 한 번씩 지원을 받는데 보통 몇 분씩 몇 분씩 출전을 하시는 걸까요? 종목별로.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종목별로 이게 아마 사실 굉장히 상이합니다. 이게 소수 한두 명이 나가서 출전하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또 축구라든지 이렇게 뭐 게이트볼 같은 경우는 이제 다 단체가 또 나가야지만 팀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거는 소수인 경우에는 또 거기에 맞춰서 또 금액을 좀 적게 산정을 하고요. 뭐 많으신 분들이 나가면 이게 이제 꼭 얼마씩이 아니고 이제 그 많은 단체나 많은 분들이 있는 경우에는 좀 더 지원이 되고 이렇게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조금은 그러면 뭐 남은 돈들은 다 반납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 반납이 됩니다. 딱 맞게 쓰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건가요? 그 소소한 종목별로는 딱 맞게 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를 저희가 다시 취합을 했을 때는 뭐 잔액에 대해서 반납을 받습니다. 정산 후에.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4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이건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건실 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기 전에 전체적으로 좀 한마디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성시가요, 문화하고 관광에 대한 부분을 지금 계속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사실은 뭐 한 200억짜리 공모 사업도 생각하시고 또 다른 쪽으로도 또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한 2, 3억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공모 사업을 하기에 사실은 문화체육 관광과가 너무 하는 일이 많아서 사실은 이것들을 어떻게 잘 이루어 나갈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됩니다. 근데 먹거리는 항상 따와야 되기 때문에 공모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는데 여기에 하나 더 이제 덧붙일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이 문화체육관광과 거를 쭉 보다가 보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사항들을 다 이제 쳐봤습니다. 대부분들이 이제 안성시청으로 들어가실 때도 있고, 아니면 이제 포털 검색할 수 있는 그 창 들어가셔갖고 또 검색을 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러신데, 지금 안성시청을 이제 처음에 딱 들어가면 문화관광이라는 게 맨 위에 상단에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안성시가 문화관광으로 조금 더 해보겠다라는 의지가 확실하다면 이 그 파란 색깔 바가 있습니다. 문화 분야별 정보, 전자민원, 참여소통 이렇게 행정정보 있다면 끝에 통합 예약이 있는데 그 옆에 문화관광을 하나를 집어넣으셔서
웬만한 것들은 그걸 통해서 직접 문화관광 웹사이트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드시는 게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쓰는 거는 이제 파란 색깔 아이콘 있는 데를 좀 들어가서 저는 많이 쓰는 편입니다. 초록 색깔 창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찾다 보면 뭐 경기도의 것도 나오고 블로그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은 그냥 위에 잘 안 보이긴 하지만 그거 하고 가면 별도로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찾아서 누르기까지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좀 제안을 드리고요. 문화체육관광과가 사실은 이게 여러 개가 있어서 힘들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이게 이렇게 얘기 드리면 무슨 생각이야 라고 하겠지만, 저는 요즘 트렌드에는 이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체육관광과가 한 과에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한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을 융합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충분하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아까 체육도 얘기를 하셨는데 뭐 경기도 재전 뭐 이런 게 나오면 이분들이 안성에 와서 이제 보고 가고 여기 와서 이제 경기를 하시지만, 경기가 끝나고 나서 문화로, 관광으로 앞뒤로 해서 한 이틀 정도씩만 더 묵어 가실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같이 드린다면 이거는 확실하게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화 쪽을 하던 관광 쪽을 하던, 지금 우리가 문화 예술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적지도 많고 보물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문화재 재난 방지 시설 구축 관리에 그 사업비가 23억 3,594만 1천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총 토탈 23억 정도로 이걸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문화재를 계속해서 유지 보수해서 관리해서 다음 세대로 전통을 남기기 위함인데, 이 문화체육 관광을 하시면서 특히나 관광 쪽에서 이것들을 특성화를 좀 시키셔갖고 좀 더 관광 수익을 더 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첨언을 드리고요. 117페이지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이 있는데요.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이 이제 그 금액으로는 나와 있는데요. 2022년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좀 사업을 좀 정리를 하셔서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2023년도 추진 사업 내용이 있으시면 그것까지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하나 질문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126페이지에 문화산업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 문화산업 지원에 보시면 그 산출 근거에 공직자 공공언어 교육이라고 그래서 1,000만 원이 잡혔습니다. 이게 혹시 무슨 사업일까요? 문화정책팀장 김정현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국어진흥원에서 최근에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공공언어를 이 공직부터 바꾸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지금 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는데요.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공언어에 대한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교육비입니다. 공공언어라는 게 별도로 있을까요? 지금 공공언어라고 국어진흥법에 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공언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는데 최근 2년 전에 그게 제정이 돼가지고 지금 국어진흥원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라서 우리 안성시도 공공언어에 그 좀 교육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반영했습니다. 그럼 이 공공언어 교육을 하고 나면 이제 어떤 효과를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예, 예를 들면 그 공문서에 바른 국어 쓰기, 뭐 그다음에 띄어쓰기부터 해서 외국어도 순화된 우리말 쓰기 이런 게 종합되어 있는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국어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공직자들은 의무화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이제 바뀐 겁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권고 사항인가요? 아니면 꼭 해야 되는 꼭 해야 되고요. 이게
그 평가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 네. 기관 평가를. 네, 그럼 이 교육을 하게 되면 이제 나중에 저희가 쓸 수 있는 그 뭐랄까요, 법제도라든가 이제 저희가 잘 쓰지 않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여기 표현이 되는데 예전에 황윤희 의원님께서도 좀 지적해 주신 사항이거든요. 그럼 그런 단어들도 좀 순화가 되고 좀 변동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아, 네, 이해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57페이지의 문화관광 홍보인데요. 지금 신규 사업이 눈에 띄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보상금에 안성여행 챌린지 참여 상품권이라고 있는데요. 요게 이제 신규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팀장님께서 예, 설명해 관광팀장 주시겠어요? 김종영입니다. 네. 저희가 아까 최호도 시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관광지원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직원께서 운영하시는 안성여행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SNS 홍보물입니다. 거기에 여기 전국에 안성에 관광지 오셔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시면 그분한테 상품권을 주려고 지금 세운 예산입니다. 네. 제가 처음에 필두에도 얘기 드렸다시피 우리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아니면 검색 엔진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면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실상 우리가 안성시에서 이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거든요. 이제 참여를 감사합니다. 해서 상품 받는. 그러니까 다른 타군들도 보니까 파주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서울에 있는 이제 강동구도 마찬가지고 이 맵을 그려놓고 거기에 도장을 받아갖고 가면 이제 챌린지 해갖고 상품 주는 것들도 많이 예, 있고. 스태프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인데 중요한 건 그게 이제 웹에서 떠서 그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많은 분들이 오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 정보가 여기저기 흩어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 정보에 대한 거, 홈페이지에 대한 거, 그리고 검색 엔진을 통해서 갔을 때 어디로 모일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집중을 하시면 지금 하시는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고 좋은 게 많은 것 같아요. 예, 예. 그만큼 우리가 활용도를 못할까 봐 염려가 됩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태훈 의원님. 네, 정덕원 의원입니다. 저도 질문 3가지만 드리겠습니다. 30가지는 되는데 엑기스만 뽑았습니다. 네. 페이지 224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일단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자료 요청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시설관리 읍면동 체육시설 관리자 명단 및 세부 예산서를 요청합니다. 두 번째, 서안석 체육센터 운영에 대해서인데요. 보니까 서안석 체육센터에 33억 9,557만 원이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23년도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자, 이렇게 예산을 많이 줄 거면 거기서 발생된 그 민원 이 부분도 그 서안성 체육센터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거기 초등학생이 다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잘 원만하게 해결이 되셨습니까? 부회장님,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피해자분 부모님께서도 손해사정인을 정한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 보험 측에서도 그 손해사정인끼리 지정이 돼 있어서 그 두 분이 그 1차 정산 그 신청을 해서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책임이 우리 안성시에 있습니까? 서안성 그 체육센터를 위탁받은 쪽에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현장에서 그 벌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는 그 위탁 수탁기관의 그 책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탁기관에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할 때 무슨 우리가 왜 일을 잘했을 때 인센티브 주듯이 지금 어떠한 부분들을 잘 운영 못했을 때 페널티 먹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는 지금 구체적으로 뭐 어떤 사안에서 페널티가 있다 없다 그런 거에 정해져 있는 거는 없습니다. 네. 그 계약서상에 그런 거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탁 할 때 계약서 체결하시지 않습니까? 저희가요, 저 1년에 이제 운영한 결과를 확인해 보고 거기에 따른 그 평가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일단 서안선 체육센터에 대해서 이해결산서 및 인력 현황, 그 다음에 그 위탁 계약서, 예, 그거 요청드립니다. 자,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227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보수 및 보강입니다. 시설물 정비공사 필요한 사업 추진 계획서와 견적서 내지는 내구 현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그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수리가 필요한 입증 자료, 예, 그거를 제출을 요청하고요. 운동기구 설치는 운동기구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곳에 그 장소에 설치가 돼야 되는데 보니까 그것이 좀 이용이 좀 안 되고 있는 곳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일 평균 운동기구를 사용할 예상 인원, 여기에 보면은 신규로 막 설치할 곳들이 많이 이번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기설치된 것들 있죠. 장소에 기설치된 것들은 운동기구들이 잘 사용되지 않는, 거의 사용되지 않거나 잘 사용하지 않는 곳들은 좀 상의를 하셔서 검토를 하셔서 운동기구를 보다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좀 장소 이동을 좀 이렇게 해 주셔서 녹슬고 그냥 방치돼 버리지 않도록, 어차피 비용을 이렇게 운동기가 뭐 1-20만 원짜리도 아니고 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다면 주민분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곳으로, 그런 곳으로 좀 이동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좀 검토를 좀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게는 좀 호수관광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6조 호수관광 도시 운영, 그래가지고 270조 고삼호수 둘레길 및 수변관광 조성사업, 그 다음에 272조 덕산호수 관광 개발사업, 이렇게 그냥 같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호수관광 도시 운영에 대해서 호수관광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보면은 문화관광과 호수관광 이 부분 제작을 하나로 해주시면 안 됩니까? 보면은 이제 비치가 호수관광이 있고 문화관광이 있는데 호수만 보러 갔다가 문화를 이제 안 보러 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은 차라리 조금 더 비용이 더 들더라도 이 두 개를 호수관광과 문화관광을 이렇게 접목해서 하나로 제작한다면 그 하나의 그 홍보물을 갖고 안성 전체를 볼 수 있으니까 요거는 좀 하나로 제작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예, 좀 제안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호수관광 돼서 이제 많이 이렇게 개발하시려고 많은 용역비와 금액들을 좀 담으셨는데요. 당장 지금 돼 있는 금강호수, 제가 이제 거기 둘레길, 이렇게 둘레길에 대해서 데크로 다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거기에 발이 빠지게끔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게 뭐 산림녹지가 거다, 뭐 문화관광 거다 이러면서 지금은 이제 발이 쑥 빠집니다. 거기에 한 명 누가 아예 빠져서 다리가 부러지던지 익사사고가 나야지 아차 싶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몇 주에 한 번씩 가보는데 여기가 이제 수리가 좀 됐나 하고 가보고 또 수리가 됐나 하고 가보면은 점점 그 데크가 이제 한번 깨지기 시작한 거라 더 많이 이게 깨지기 시작했고요. 피스못이 이제는 덜렁덜렁거려서 안전사고가 나기가 지금 아주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호수, 뭐 아름다운 호수를 개발하고 이렇게 조성하시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난번에 보니까 이제 해야소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수리도 해놔 주시고 좀 하셨는데, 이렇게 새로운 거에 대한 용역
도 중요하지만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들 녹슬고 막 이렇게 좀 흉물스러운 거 지금 금강호수 올라가 보면요 그 나무를 이렇게 조각해 놓은 거 있습니다. 세워진 거 저기 아래뚱이가 거의 다 썩어가지고 이렇게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 쓰러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을 좀 철거해주고 하는 부분들을 그 주변 호수 주변 정리를 먼저 단도리를 단디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 호수의 다른 호수들에 대한 둘레길이라든지 조성 사업이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셨던 분들이 불편함을 겪고 안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면서 다시 찾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있는 곳 먼저 좀 아름답게 불편함 없이 그 편의시설 그런 부분들을 좀 확충도 좀 해주시고 안전 문제 다시 한번 좀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